안녕하세요. 황금힐입니다. 보통 경매하면 다들 그냥 거저 돈 버는 줄 알잖아요. 근데 막상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공부 엄청 많이 해요. 권리 분석, 시세 분석, 손품, 발품 다 팔고 부동산 찾아다니고 관리실에 전화하고 회사 눈치 보고 퇴근 후에 학원까지 다니면서 눈 빠지게 공부하고 시간과 비용 투자가 엄청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해서 보통 1,000만 원 뛰기, 2천 뛰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꼼꼼히 분석했어도 알 수 있었거나 알지 못했던 작은 실수 하나로 7천만 원씩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도 허다하더라고요. 그리고 댓글에 보면 경매 잘 알고 해야지 아직도 해결이 안 돼 골치가 아파요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가장 안타까운 글은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자로 7월에 셀프 경락 받을 계획이라는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 아파트에서 꼭 필요한 조사가 있는데요. 가끔씩 확장, 비확장, 여부에 따라 몇 천만 원씩 차이가 나는 아파트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런 건 경매지에 없고 감정평가서에서도 정확히 적용됐는지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무조건 감정가만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새 분양 아파트들은 옵션만 해도 프리미엄으로 특화한 세대와 안 한 세대가 몇 천만 원이 차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앞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과 상담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매지만 믿고 입찰하면 안 되는 이유와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세 분석과 또 경매 감정가가 맞는지 그거 검증을 제가 실제로 해볼 거고요. 실제 낙찰 받았던 매물도 제가 그 매도한 사례를 가져와서 얼마나 남았는지 제가 자세히 계산도 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영상 보시면 조금 벌려고 들어간 경매에서 골치 아픈 상황은 덜 만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진행은 첫 번째 경매지 분석 꼼꼼하게 잘 살펴보세요. 2번 감정평가서 절대 믿지 마세요. 낱낱이 파헤쳐 드리고요. 3번 전문가도 놓치는 물건 사진으로 이것 파악하기. 4번 아실 실거래가 분석 그래서 지금 시세가 얼마야? 5. 네이버 시세 파악 왜 이렇게 이 아파트는 복잡하지? 6. 실제 낙찰 사례 분석 실제 남는 게 없었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행히 이틀 남았습니다. 부지런히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34평형 아파트고요. 감정가가 이게 맞는지 제가 이따 검증할 거고요. 그리고 6월 24일에 2차 매각 기일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에서 가격, 감정 가격 시점이 24년도 5월 28일, 작년 1년 전이네요. 현재 공실이라고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 뒤로는 모두 말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관리비가 작년 1년 전 가격에 관리비 미납이 450만 원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25년도 5월에 지난달에 연체하니까 개인정보를 이유로 금액은 요즘 말 안 해주네요. 그리고 보면 본건은 1301호는 남동향이라고 방향을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네이버 현재 매물은 200여 건 정도 나와 있는데 제가 이따 한번 네이버 매물 개수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정동 힐스테이트는 주월 초등학교를 단지 중간에 품고 있는 초품 아파트이고 3단지 아파트면서 306동 1라인은 이쪽으로 동쪽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그 방향을 조금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방위 표시고요. 아래로 남향과 남동향, 동향을 표시했고요. 제가 이렇게 표시할 때 수평으로 선을 그어서 거의 맞을 겁니다. 여기 306동에 1301호니까 여기 노란색 방향이거든요. 근데 여기 위에 동향을 수평으로 가져왔을 때 주황색 선이 동향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 인라인은 동향일까요? 그리고 남향,
여기에서 남동향 표시를 파란색으로 제가 수평으로 또 가져와 봤고요. 여기가 남동향의 모습인데 남동향은 아니죠. 남동향은 아닙니다. 그러면 동향은 동향인데 어때요? 실제로는 이 노란색 선이 화살표가 실제 방향이거든요. 외관상 동향에 가깝지만 실제 방향은 남쪽으로 10 내지 15도 정도 기울어 있어 채광 시간이 길고 햇볕이 더 오래 머무는 구조로 다른 동향보다 훨씬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무등산 파노라마 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분들 집 사주러 오실 때 있잖아요. 동향은 안 돼. 막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별로 그런 말씀 안 하실 정도로 뷰도 정말 예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그 방향을 제가 진짜 그 거의 연구했거든요. 연구. 제 스타일이 좀 그런 스타일이라 방향을 아까 그 감정평가서에 남동향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실제적으로 남동향인가요? 남동향 방향 남동향 아니죠. 남동향은 확실히 아닌 걸로 저는 이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또 아니 저 반론도 있을 수 있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저희 여기에서는 동향으로 여기 인라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방향을 제가 이렇게 자꾸 언급을 하냐면은요. 가격 책정할 때 감정평가서에 그 가격이 정확한지 제가 이따 검증을 해드리려고 해요. 방향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제가 매물을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매매가 227개. 그런데 우리 3단지는 평형이 세 가지예요. 84제곱미터, 112제곱미터, 132제곱미터. 세 가지고 실제 112제곱미터 934평은 1585세대고요. 그중 6억 5천까지 최저가부터 했을 때 148개의 매물이 있는데 제가 실제로 다 세워봤고요. 감정평가서죠. 일반적인 방법으로 평가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용도 지역은 저희는 이제 재건축이 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이런 토지의 모습은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306동 1301호가 지금 우리 경매 매물이잖아요. 동양인데 지금 거래사례 선정을 3개를 했는데 보니까 320동 1204호와 320동 1603호 앞동 남양의 RR이죠. 5억 9천에 거래가 됐고요. 306동 1603호는 뒷동이죠. 뒷동이 그 남양인데 여기는 5억 5천. 그러면 둘 차이만 해도 4천만 원이잖아요. 똑같은 A인데 남양인데 앞동 뒷동 차이로. 아까 320동 앞동 남양 A타입은 여기 다담 쪽을 보고 있는 이 앞동이었고요. 그리고 306동 동양은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 조사서 제가 그 경매 배울 때 항상 요거 두 가지 꼭 보라 해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관리비 미납 내역 나왔고 임차인 높고 매각 물건 명세서도 꼭 봐야 되는 서류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경매지 사진을 가져왔어요. 지금 오른쪽은 현관에서 들어가는 사진. 지금 시간이 얼른 봐도 한 해가 한참 잘 들어오는 낮 시간대네요. 낮 시간대까지도 이렇게 여기가 13층이잖아요. 약간 중층 정도. 이렇게 약간 남향이 있기 때문에 낮에까지도 이렇게 한낮까지도 해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면 어때요? 무등산 전망이 이 거실 왼쪽 사진에 보면 정말 많이 보이죠? 그리고 지금 왼쪽은 거실 모습이고 다들 확장이 된 모습입니다. 여기는 발코니가 있는 모습이 안방 사진이네요. 안방은 확장형이어도 발코니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 주방 모습이죠. 싱크대가 일자로 있고요. 주방이 네모 반듯하게 넓게 있네요. 그리고 뒤 발코니가 이렇게 있고요. 세탁실이 있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이게 지금 평면도가 우측이 A타입 확장형의 평면도입니다. 좀 다르죠? 싱크대가 일자로 있는데 여기 싱크대는 디귿자로 있잖아요. 그리고 네모가 반듯하진 않네요. 좀 이렇게 오밀조밀 바닥이 긁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은 냉장고장이고. 근데 왼쪽은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공간이 많다. 그러면 여기는 일단 확장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중요한 사실을 지금 하나 발견했죠. 확장형과 비확장이네. 그러면 비확장. 그런데 아까 그 이 경매지 사진에서 봤을 때 거실도 확장이고 작은 방도 입구 방도 확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방을 봤을 땐 비확장이니까 이 집은 비확장 집을 개인적으로 확장한 개별 확장 집이구나를 이제 사진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샤시 모양도 약간 흰색 계열로 있고요. 문 모양도 자세히 보시고 그러면 제가 이거는 저희 그 황금일 부동산의 유튜브에서 보시면 308동 중층 영상을 찾아보시면 이 부분이 한 1분 24초 부분에가 나오는데 샤시 색깔이 어때요? 약간 다르죠? 연한 갈색 계열 그리고 문의 모습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확장형의 모습이고요. 아까는 확장이 개인적으로 확장한 개별 확장집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 영상을 어떻게 찾는지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유튜브에서 황금일을 검색하시면 제 이렇게 황금일 채널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아래에 그냥 이렇게 보았을 때 나오는 게 타입이나 확장이나 방향이나 3단지 우리 힐스테이트가 조금 어렵거든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총정리 영상, 이 영상 하나로 끝내세요. 요거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 채널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깨알 홍보 들어갑니다. 제가 광주시 25년도에 모범 공인중개사로 선정이 됐고요. 앞으로 전세 사기 예방 활동 많이 하라고 광주시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영상들 앞으로 많이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 영상 찾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동영상 들어가서 최신 순으로 보시고 여기 하정동 무등산 파노라마 뷰 전망 좋은 집 수납 공간 궁금하시면 클릭하세요. 요거 보시면 308동의 중층이니까 우리 매물은 306동의 중층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뷰가 비슷할 겁니다. 요거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 썸네일에 있는 뷰가 무등산 뷰입니다. 거의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앞에 가리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5년도에 지금 낙찰을 받으려면 지금 시세 파악에서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는지 그걸 알아야 그 낙찰가를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지금 동양의 가격이 제가 체크해 놓은 데가 동양 가격이거든요. 5억 1천만 원 302동에 11층이 동양이었는데 5억 1천에 거래가 됐죠. 앞동 동양이었고요. 여기는 또 V자 체크됐는데 4억 9,500인데 302동에 29층 여기도 동양인데 앞동 동양인데 이 집은 왜 저렴하게 나갔냐면 좀 저렴하죠. 이 집이 하루 이틀 만에 금방 나가버렸거든요.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좀 상황이 좀 급박한 상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억 2,200. 은 307동에 19층인데 여기도 동양이었어요. 307동이면 저쪽에서 거의 뻥뷰 나오거든요. 그래서 층이 높을수록 전망이 좋기 때문에 가격도 동양에서 이렇게 가격 차이들이 5억 1천만 원, 5억 2천만 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1천만 원씩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뒷동에 남양 5억 3,700에 거래됐고요. 301동에 30층 C타입 5억 3,500에 거래됐고 남양 그리고 D타입들 5억 5천에 거래됐고 앞동 A 5억 4천에 거래됐고
탑층에 A타입 뒷동에서 5억 3천에 됐고요. B타입 5억 나머지 쭉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또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히만 지금은 이런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앞에 있는 중개사님하고 상담을 해보시면 되실 거고요. 그러면 아까 이제 감정평가 했던 금액 그것이 맞는지 한번 검증 제가 해드린다 했잖아요. 24년도 5월달 작년 5월에 이게 감정가를 매긴 건데 5억 8,400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실 실거래가 확인하겠습니다. 24년도 5월 맞죠? 이 무렵에 지금 동양이 하나 거래된 게 310동의 9층. 이 집이 공실이었고 그러면 좀 가격을 더 잘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 가까운 동이라 좀 가격을 잘 받은 편이에요. 그래서 5억 3천만 원대 거래가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땠어요? 아까 집의 모습을 봤을 때 어땠죠? 집의 모습이 그 확장형이 아니라 그 비확장을 개별적으로 확장한 거기 때문에 그 실거래가에서도 약간 비확장과 개별확장과 확장형은 가격 차이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만 해도 그냥 회사 확장형이 5억 3,300인데 그러면 이 집은 개별 확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뭐 1,000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좀 더 낮은 금액의 형성이 돼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만 낮다면 5억 2천이잖아요. 5억 2천인데 지금 여기 간평 얼마예요? 5억 8천이네요. 그러면 얼른 봐도 한 6천만 원 높게 돼 있지 않나요? 이건 순수한 제 생각입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댓글로 저한테 너무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앞동에 이건 이제 작년도 가격이고 A는 5억 7천대 가고 있었죠. 5억 7천. D타입도 RR이잖아요. 다들 313동 32층도 5억 7천. 여기 또 포베이 D타입들이 우리가 가격이 좀 고가에 형성돼 있거든요. RR로. 그래서 5억 8,500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최상급의 가격을 책정을 해 놓은 거네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지금 오늘 날짜에 네이버 매물을 제가 지금 가져와 봤는데요. 112 A 타입이 동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동양을 보면 306동에 동양 하나 나왔네요. 여기가 몇 층이지? 306동이 아마 저층 2층이죠. 저층이네요. 4억 8,700에 동양의 확장형이네요. 확장형이 지금 시세가 2층 저층이라서 4억 8,700까지 되어 있고요. 동양만 보면 302동의 4층도 동양인데 5억 2,500에 되어 있죠. 이 집은 확장입니다. 그리고 남양, 동양 또 있네요. 308동의 3층. 여기도 5억 3천에 돼 있는데 그런다고 보면은 지금 저층들이 확장형들이 5억 3천, 5억 2천 지금 확장형의 가격들을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개별 확장 가격과 비교를 해서 조금 더 금액을 낮게 책정하셔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 기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점 충분히 금융 비용이랑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어때요? 그러고 보면 지금 저는 이 감정가가 좀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4억 천인데 거의 4억 천인데 제가 대충 막 5 내지 7개월 정도 이렇게 그 기간이 판매 기간을 잡아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짧게 뭐 저렴하게 팔면 좀 더 짧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좀 더 여기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해봐야 하니까. 그리고 또 대출이자 보통 뭐 경락대출 한 80%씩 받고 금리 뭐 3.5에서 한 4% 정도 되나요?
그러면 그리고 또 입지 청소 비용이 34평이니까 한 50만 원 정도 되고요. 집에 따라서 수리를 간단히만 하더라도 한 2, 300 금방 들어가죠. 그리고 취등록세와 중개보수, 양도세, 양도 중개보수 두 개만 해도 한 1,000만 원 금방 되고요. 미납 관리비 아까 또 몇백 되니까 금융 요 계산 잘 하셔서 입찰 금액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미납 450만 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 낙찰 사례를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여기는 압동 남양의 C타입이었습니다. 감정가가 9월 24년도에 5억 9,300이었네요. 이 감정가도 또 검증할 필요 있고요. 근데 이분이 한번 유찰됐었는데 4억 1,500이었는데 1억을 무려 더 쓰셨네요. 5억 1,400에 낙찰을 받아 가셨어요. 경쟁이 6분이나 있었네요. 그럼 과연 이거 1억을 더 쓴 게 잘했나? 감정가가 5억 9,300. 아까 최고가 거의 그 정도 금액이죠. 가격 시점은 24년도 2월 6일이었네요. 그러면 감정평가 시점 24년도 2월의 기준으로 C타입의 금액을 보겠습니다. 앞동의 C타입이었고요. 제가 체크해놨죠. 302동의 13층 C타입 5억 5천, 그 다음에 320동의 11층 C타입 5억 4,500, 1동의 27층. 층이 높으면 좀 더 가격이 더 잘 받고 이 집은 약간 부분 리모델링이 돼 있던 집이라 금액을 좀 더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저 집 같은 경우는 보통의 기준 5억 4,500, 5억 5천 선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D타입 포베이라 가격 높게 형성된다 했잖아요. RR이라. 그래서 여기 5억 9천과 그 다음에 여기도 5억 8,500 A타입 5억 9,300 5억 9천 A타입도 있잖아요. 압동 남양들 A가. 그런데 5억 9천 최고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낙찰 가격 얼마였나요? 아까 감정 가격 5억 9,300이면 최고가를 넣어놨네요. A나 D타입에 최고가를 감정 가격에 넣어놨습니다. C타입하고 아까 제가 봤을 때의 그 금액은 어땠나요? 5억 4,500, 5억 5천으로 잡아도 한 4천 정도는 조금 높게 제 기준으로서는 또 죄송합니다. 제 기준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합니다. 틀릴 수도 있겠죠. 제 기준이니까. 또 뭐라고 또 댓글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분이 실제로 양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양도한 금액이 5억 3,500. 이분의 양도가는 5억 3,500이었고요. 취득가 아까 5억 1,400이었죠. 필요경비, 취득록세와 양도중개보수 1,000만 원 좀 넘고 그래서 양도 차익, 기본공제 빼고 과세표준, 1년 미만 주택 70% 세금이 650만 원이나 내고요. 그러면 남는 금액이 445만 원이 이게 남았을까요? 여기서 대출이자 빼야 되고 청소비용, 수리비용, 부대비용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게 총 소요 기간이 제가 그냥 이달 6월로 양도 기간 잔금일을 잡았을 때 7개월을 잡아진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아까 남는 게 제가 봐서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또 이때 당시에 요즘에 또 관리비 체납 내역들을 연체 중이긴 한데 또 금액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이분이 그 관리비가 미납 관리비가 얼마였을지 또 그럼 뭐 대출은 얼마 받아서 얼마를 남겼는지 아마 좀 높은 대출 이자를 내지 않나요? 신탁을 받으셨던 걸로 제가 아는데 그렇게 해서 금융 비용도 꽤나 됐을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분이 남는 것은 거의 없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래서 정확한 계획을 세운 후에 경매에 들어가야 되는 거 당연하죠.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고 예측하고 계획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과 단순히 나는 천뛰기만 가볍게 할 거야. 싸게 내놓으면 쉽게 팔리겠지.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가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예상과 달리 시간이 지체되면 마음고생은 물론이고 또 대출이자 금융 비용들 더 들어가면 결국 처음에 기대했던 수익이 더 줄어드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돈을 까먹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괜히 고생만 하고 경매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 되어 버릴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손해 안 보면 다행인 셈이죠.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가격을 정하고 계획을 세운 뒤 여유 있게 기다릴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운이 좋게 빨리 팔리면 더없이 좋은 일이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께서 이제 하셔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독 버튼 누르는 건데요. 구독을 누르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채널을 다시 찾기가 훨씬 쉬워져요. 둘째, 제 영상이 새로 업데이트 될 때, 업로드 될 때 여러분의 유튜브 홈 화면에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유용한데요. 이 영상을 다시 보고 싶을 때 굳이 영상 제목이나 내용을 기억해서 찾아볼 때 잘 못 찾거든요. 특히 우리들은. 그래서 여러분의 좋아요 누른 영상 목록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정리하자면 좋아요는 영상에 대한 즐겨찾기이고 구독은 채널에 대한 즐겨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도 큰 힘이 되지만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기능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